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현 수준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평균적인 국민이 25년 정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 노후생활 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실시한 국민 노후 보장 패널 조사에서 1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약 95에서 108만 원, 적정 생활비 약 137에서 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에서 50%, 보험료율은 9에서 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에서 40만 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합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가지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계획은 정부나 전문가의 논의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계획특위 그리고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합의를 이룬 다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부의 초안은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의 기초자료이자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행 유지안입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국민 여러분의 절반 정도가 현행 수준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득 대체율 40% 및 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앞서 말씀드린 급여 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여 실질소득 대체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강화안입니다. 현재 유지안과 같이 현행 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율 체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유지안에 비해 현재 노인의 노후 소득 부담을 더욱 두텁게 하여 노인 빈곤율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안입니다.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 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여 31년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한 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5년에 1%씩 인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 여러분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개혁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적연금 계획을 이룬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초하여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계획 방안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금계획 논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일규 기자입니다. 우선은 이런 사안을 기습 발표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패키지안 4개를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이번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가장 덜 주고 가장 돈은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이번안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세 번째, 제도 개선안에서 65세 이상으로 납입 연령 상한 제한이 있었었는데 그 내용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빠진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오늘 그 발표를 이렇게 좀 다소 급작스럽게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초기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닙니다. 이 안을 기초로 이제 차관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뭐 다소간에 약간의 수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그대로 가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번 자문위원안이 나왔을 때나 또 대통령께 중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충분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여러 언론기관들이 다투어서 안을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적 혼란이 초래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록 초안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앞두고는 있지만 정부 안이 거의 이제 내용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언론에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마땅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 안이 나왔지만 언론 보면 일개는 이번 안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치 않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보면 해난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도 상당히 다수 안이 있고, 또 기초연금만 늘지 하자는 국민의 계층도 상당수가 있고, 또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부담도 높이면서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안이 좀 더 다른 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기결됐는데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수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보셨던 납입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정책부장님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기습 발표